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추는 병충해가 많은 작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추는 여러 종류의 씨앗이 있는데 병충해에 강한 것이나 맛있는 배추 있잖아요. 그걸 잘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배추 씨앗을 구매하면 돼요. 저는 히파람 골드 씨앗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무사마귀병에 좀 강하고, 하여튼 김장용 배추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배추 중에 하나죠. 비싸긴 한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추에 들어갈 트레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128구이고요. 요거는 105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128구는 이렇게 깊이가 얇고 좀 이렇게 두께도 얇죠. 근데 105구는 이렇게 깊이도 두껍고 두께도 좀 넓어요. 이거는 여기에 상토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배추는 어디에 128구에 심어야 할지 아니면 105구에 심어야 할지 선택해야 되는데, 장 단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105구에다가 해요. 128구는 일단 상토가 적게 들어가겠죠. 상토를 넣고 씨앗을 그 위에 올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물을 주고 나서 키우는데, 자, 보통 배추 모종은 3주에서 4주 사이에 모종을 팔거나 아니면 그때 배추를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추를 늦게 파종하는 분들은 이 128구에다가 심죠, 보통. 왜냐면 여기 뿌리가 조금만 나도 이렇게 뽑아서 심기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105구는 이렇게 깊고 상토가 많기 때문에 뿌리가 같은 기간에 뿌리가 많이 돌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뽑아야 되거든요. 단점은 이 모종이 여기 한 줄에 8개거든요. 그만큼 빽빽해요. 이건 8개고 이건 7개예요. 여기 한 줄에 이렇게 여기 어릴 때는 물을 매일 안 주거든요. 나중에 크면은 모종들이 커가지고 물을 매일 줘야 되거든요. 그때 잘록병이 자주 오고, 그리고 병이 자주 생기는데, 모종과 모종 사이에 입과 입이 닿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오른쪽에 병이 걸렸는데 왼쪽으로 옮겨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모종이 병이 잘 번져요. 모종과 모종 사이에 입이 많이 닿지 않고, 그리고 모종이 많이 크면은 물을 매일 주잖아요. 물이 입과 입 사이에 닿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5구는 그걸 조금 좀 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상토를 넣고 나서 이렇게 트레이 있죠? 트레이로 이렇게 살포시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기계 있죠? 파종기를 여기다 올려놔요. 파종기를 올려놓고 씨앗을 골고루 잘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리고 씨앗이 여기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상토를 이렇게 걷어줘요. 여기 보면 씨앗이 2개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고 요 위에 질석을 넣고 물을 주면 돼요. 이렇게 질석을 놓고
물을 줍니다. 자, 물을 줄 때는 여기 보면 한여름에 보면은 여기 호수에 열이 받아가지고 아주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으로 물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확인하고 뜨거운 물은 전부 다 빼줍니다. 물을 줍니다. 정확한 물 주기는 요 상토에는 1%의 비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주면은 이 상토 안에 비료 성분이 씻겨 나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토 끝부분에까지만 물이 닿게, 이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대부분 되긴 해요. 자, 그렇다고 물을 충분히 안 주면은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물을 그냥 충분히 주는 게 좋긴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창막 밑에 이런 데 있잖아요. 약간의 빛만 있으면은 발화가 돼요. 배추의 적정 발화 온도는 18에서 22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우스 온도 안에가 지금 41.8도거든요. 근데 차광막 밑에 놔뒀잖아요. 차광을 해주면은 이렇게 35도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고온도 발화가 거의 100% 거의 99% 100%까지 거의 발화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추우면은 발화가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김장 배추거든요. 근데 월동 배추도 좀 발화율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화 온도나 그런 거를 잘 보시고 발화해 주시면 됩니다. 병충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파종하고 나서 언제 여기다가 놔두냐면은 배추를 파종하고 나서 다음날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 웃자라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발화율은 대부분 발화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병충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추는 진딧물이나 나방이나 나비 종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농약 치면은 바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진딧물하고 나비 종류 있잖아요. 그거 한꺼번에 잡는 농약을 한 번만 뿌리면 돼요. 농약 뿌리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한 번만 뿌리면은 금방 다 죽거든요. 근데 문제는 병균이에요. 병균은 한 번 생기면은 순식간에 번지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균은 왜 문제가 되냐면 금방 번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떤 병균이냐면 그 전에 벼룩 잎벌레라고 배추 잎에 동그랗게 구멍을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눈에 잘 안 보이고 벼룩처럼 막 툭툭 튄다고 해가지고 벼룩 잎벌레거든요. 진딧물하고 배추 있잖아요. 그 농약 말고 벼룩 잎벌레 전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관수, 보통은 병충해는 잎만 뿌리잖아요. 걔는 상토 아래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토 아래까지 농약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만 주거든요. 구멍이 나 있다가 생각하면 보통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어린 모종들은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근데 모종들이 점점 커지면은 물을 많이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2주에서 3주 정도의 배추가 많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관수해야 돼요. 매일 관수한다는 건 잘록병 있잖아요. 물에 잘록병이 걸리기 쉬워요. 보통 2주하고 3주 사이에 잘록병이 자주 와요. 자주 오는 작물 중에 하나거든요. 대파도 자주 오고 여름 작물에는 브로콜리도 올 수 있고 양배추도 올 수 있거든요. 잘록병의 특징은 이렇게 식물을 뽑았을 때 뿌리가 끊겨 버려요. 그리고 잘록하게 줄기가 잘록하게 쓰러진다고 해가지고 잘록병이라고 하거든요. 좀 냄새도 나고 금방 번지기 때문에 상토까지 완전히 관수해 가지고 농약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일품 있죠, 여기 일품을 여기 보면은 고추에 보면은 세균성 전문이병 있잖아요. 이게 고추에 보통 언제 걸리냐면 더울 때 있잖아요. 3월 말부터 한 4월 초부터 그때부터 발병하기 시작해요. 더우면 보통 한 28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인데, 메가폰도 있는데 일품이 좀 비싸죠,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싸요. 그래도 약효가 제일 다른 거 많이 쳐봤는데 그나마 이게 제일 괜찮아요. 체감상 30에서 40% 정도 효과가 있어요. 병은 안 걸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살균제를 뿌리는 이유는 예방 목적이에요. 치료 목적은 아니에요. 치료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모종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옮기고 번져요. 이 모종을 밭에다 심어 놓으면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번지지가 않아요. 병은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병이 걸렸을 때 초보분들은 잘 어떤 병인지, 병이 걸렸을 때 가까운 농업기술원에 가서 모종 샘플을 갖고 와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그에 맞는 농약을 뿌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모종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병충해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병이 걸리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농약을 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3주하고 4주 사이에 비료를 뿌려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가시무늬 병이나 뭐 세균성 전무늬 병이 질소 비료에 약해요. 질소 비료를 주면은 이게 더 번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게 돼요. 질소 비료를 주면은 더 번지기 때문에 줘야 할지 안 줘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료를 안 주면은 배추잎이 노래지고 배추가 모종이 약해져 가지고 병균이 더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걸렸어도 그때는 반드시 비료를 줘야 돼요. 대신에 뭐 질소질 비료를 조금 약하게 주면 되긴 한데, 저는 그냥 일반 모종 키울 때 쓰는 거 그렇게 주긴 해요. 그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배추 키우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농사 유튜브에서도 참고해 가지고 보시면은 좀 더 배추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